남편을 가스라이팅한 간병인이 나를 정신병원에 가둔 이야기 계속합니다. 저는 미연이의 제안대로 휴양원에 가기로 했어요. 그것이 무당이 말한 이상한 곳에 나를 가두게 되는 일이라는 걸 알았어야 했는데 미연이 준비한 검은색 승용차를 타고 1시간 정도 달렸을까요? 창밖으로 보니 서울 외곽의 한적한 곳에 큰 건물이 하나 서 있더라고요. 사모님, 도착했어요. 여기가 제가 말씀드린 그 휴양원이에요. 정말 좋은 곳이죠? 건물이 좀 이상했어요. 휴양원 치고는 너무 삭막해 보이고 철창 같은 게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여기가 정말 휴양원인가요? 좀 이상한데. 사모님, 요즘 정신건강센터들이 다 이런 식이에요. 보안이 철저해야 안전하잖아요. 간호사가 저를 안내해서 상담실로 들어갔는데 안녕하세요. 박순덕 환자분. 저는 이곳 정신건강의학과 과장 김성민입니다. 여기 보니까 최근에 피해망상, 불안장애, 우울 증상이 심하시다고 나와 있네요. 남편분을 의심하고 간병인에게 적대감을 보이고. 피해망상이라니 제가 언제 그런 증상을 보였다고. 그런데 서류에는 정말 그렇게 적혀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 저는 그런 병 없어요. 누가 이런 거짓 서류를. 환자분, 병식이 없으신 것도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가족분과 간병사분이 직접 증언해주신 내용이에요. 가족이라니 설마 남편이 정말 제가 정신병자라고 했단 말인가요? 뒤에서 미연이 의사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선생님, 어르신이 요즘 정말 심해요. 남편분한테 독을 탔다고 의심하고 음식도 못 드시게 하고 남편분이 너무 무서워하세요. 환자분 상태로는 집에 계시면 위험합니다. 본인에게도 가족에게도요. 강제 입원 절차를 밟겠습니다. 강제 입원이라는 말에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이게 뭔 일인가요? 제가 왜 강제로 입원을 당해야 하는 거예요? 안 돼요. 저는 정상이에요. 미연 씨, 이게 무슨 일인지 설명해 주세요. 미연 씨, 저 좀 도와주세요. 사모님, 푹 쉬세요. 남편분은 제가 잘 돌볼 테니까요. 그 순간 모든 게 보였어요. 이게 다 계획이었구나. 미연이 저를 여기 가두려고 처음부터 꾸민 일이었구나. 간호사들이 제 팔을 잡고 끌고 가려고 하는데 저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어요. 놓으세요! 저는 정상이에요! 이건 음모예요! 그 여자가 저를 함정에 빠뜨린 거예요! 환자분, 조용히 하세요. 더 소란 피우시면 억제대를 채울 수밖에 없어요. 억제대라니. 제가 무슨 죄인도 아니고 하지만 아무도 제 말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이 저를 정신병자 취급했어요. 병실로 끌려가면서 복도를 지나는데 다른 환자들이 보였어요. 멍한 눈으로 벽만 바라보고 있거나 중얼중얼 혼잣말을 하거나. 제가 들어간 병실은 6인실이었어요. 낡은 침대들과 차가운 벽, 작은 창문, 그것도 철창이 쳐져 있어서 바깥 구경도 제대로 할 수 없었어요. 한 명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새로 온 사람이네. 뭘로 들어왔어? 나는 딸이 나를 여기 가뒀어. 내 재산 때문에. 그 말을 듣는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이 사람도 저와 비슷한 처지구나. 여기 들어오면 끝이야.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 우리가 아무리 정상이라고 해도. 그날 밤 잠들 수가 없었어요. 딱딱한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남편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정말 나를 정신병자라고 생각하는 걸까? 아니면 미연이 남편에게 뭐라고 했을까? 다음 날 아침 간호사가 약을 가져왔어요. 저는 약 먹을 필요 없어요. 전 아프지 않거든요. 환자분, 약 안 드시면 주사로 놔야 해요. 선택하세요. 어쩔 수 없이 약을 먹었는데 먹고 나니까 머리가 멍해지고 몸이 나른해지더라고요. 이상한 약인 것 같았어요. 며칠 후 면회 시간이 되었어요. 혹시 남편이 올까 싶어 기다렸는데 미연이 왔어요. 사모님, 어떠세요? 좀 나아지셨어요?
당신이 나를 여기 가둔 거죠? 남편한테 뭐라고 했어? 사모님, 무슨 소리세요? 어르신이 직접 결정하신 일이에요. 사모님 치료를 위해서. 거짓말! 남편은 어디 있어요? 남편과 통화시켜줘요! 어르신은 요즘 많이 편안해 하세요. 스트레스도 안 받으시고, 어르신이 이제 사모님을 보고 싶지 않다고 하세요. 그 말에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정말 저를 버렸다는 건가요? 아, 그리고 앞으로 재산 관리는 저에게 맡기신대요. 재산 관리를 그제야 미연의 진짜 목적이 보였어요. 처음부터 저희 재산이 목적이었던 거예요. 나를 가두고 남편을 조종해서 모든 걸 빼앗으려는. 이럴 수는 없어. 이럴 수는 없다고. 그날 밤 정말 모든 게 끝난 줄 알았어요. 평생 사랑한 남편에게 버림받고 재산까지 빼앗기고 정신병원에 갇혀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하지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다음 날 오후 면회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순덕아, 어디 있어? 영숙이었어요. 제 오랜 친구 박영숙이 저를 찾아온 거예요. 영숙아, 나 억울해. 정말 억울해. 순덕아,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너를 찾아갔더니 그 간병인 년이 내가 정신병에 걸려서 입원했다고 하더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영숙이 제 말을 믿어준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고마웠는지. 그때 비로소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순덕아, 내가 널 40년 봤는데 내가 정신병자일 리가 있나? 이건 분명히 음모야. 그 간병인 년이 뭔가 꾸민 거라고. 영숙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너만 내 말을 믿어줘. 아니, 이게 말이 돼? 내가 강남에 아파트 2채 예금만 해도 10억이 넘는데 그걸 노린 거 분명해. 영숙이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미 조사를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순덕아, 내가 그 간병인에 대해 좀 알아봤어. 정미연이라는 여자 맞지? 이 여자 과거에도 비슷한 일을 했던 것 같아. 정말? 어떻게 알았어? 내 큰아들이 변호사잖아. 2년 전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대. 70대 할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간병하다가 그 할아버지가 갑자기 부인을 정신병원에 보내고 재산을 그 간병인한테 넘겼다는 거야. 그 말을 들으니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럼 미연이 이런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기꾼이었던 거야? 그런데 그 전 사건은 피해자가 증거를 제대로 남기지 못해서 무혐의로 끝났대. 하지만 이번엔 우리가 제대로 준비해서 그 여자를 잡을 거야. 영숙이의 말에 처음으로 용기가 생겼어요. 순덕아, 일단 여기서 나가는 게 급선무야. 내 아들이 그러는데 가족 동의 없이는 강제 퇴원이 어렵대. 그런데 그이가 동의하지 않을 텐데 미연이가 남편을 완전히 조종했어. 그게 아니야. 법적으로는 배우자뿐만 아니라 직계 가족도 가능하대. 너 아들 있잖아. 미국에 있는. 내가 이미 준호한테 연락했어. 그 애가 깜짝 놀라더라고. 소식을 전혀 몰랐다는 거야.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럼 남편이 아들한테도 알리지 않았다는 건가요? 아니면 미연이가 그것까지 막았던 건가요? 준호가 내일 당장 한국 오는 비행기 탔어. 도착하는 대로 여기 와서 너를 퇴원시킬 거야. 정말? 준호가 정말 와? 그날 밤 오랜만에 희망을 품고 잠들 수 있었어요. 내일이면 이 지옥 같은 곳에서 나갈 수 있다는 생각에. 다음 날 오후 정말로 준호가 왔어요. 5년 만에 보는 아들의 얼굴에는 충격과 분노가 가득했어요.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아버지는 도대체 뭘 하신 거예요? 어떻게 엄마를 이런 곳에? 준호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미연이 어떻게 남편을 조종했는지, 저를 어떻게 정신병자로 만들었는지. 준호는 들을수록 분노했어요. 엄마, 당장 퇴원 수속 밟을게요. 그리고 그 간병인 절대 용서 안 할 거예요. 사기죄, 강요죄로 고발할 거예요. 준호와 영숙이 함께 병원 측과 실랑이를 벌인 끝에 드디어 퇴원할 수 있었어요. 일주일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저에게는 정말 긴 악몽 같았던 시간이었어요. 병원에서 나오면서 영숙이가 말했어요. 순덕아, 이제 진짜 시작이야. 그 여자가 너한테 한 짓, 그리고 내 남편까지 다 대가를 치르게 해줄 거야. 그렇게 저는 다시 세상으로 나왔어요. 영숙이 집에 머물면서 복수를 하기로 했어요. 그날 밤 준호가 저에게 충격적인 소식을 알려줬어요. 엄마, 아버지가 그 간병인과 재혼하겠다고 하셨어요. 뭐라고? 그 여자가 아버지를 완전히 세뇌시켰어요. 엄마는 이미 정신병자가 되었으니 이혼하고 새로 시작하겠다고. 그 순간 정말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재혼이라니. 40년을 함께한 남편이 저를 버리고 그 여자와. 하지만 동시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날 밤 우리는 본격적인 복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영숙이 집에서 며칠을 지내면서 우리는 치밀한 계획을 세웠어요. 변호사와 함께 전략 회의를 했죠. 사건의 핵심은 증거 확보입니다. 현재로서는 정미연 씨의 과거 전과와 정황 증거만 있어서 결정적인 물증이 필요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그 여자가 지금 남편을 완전히 조종하고 있는데. 일단 집안에 몰카를 설치해서 그들의 대화를 녹음해야 합니다. 특히 재산 이전 과정에서 강요나 사기 행위가 있다면. 엄마, 제가 집에 가서 설치해 볼게요. 아버지한테 면회 간다고 하면서. 하지만 그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순덕 어르신, 일단 다른 병원에서 정신과 검진을 받으셔야 해요. 정상 판정을 받으면 강제 입원 자체가 불법이 되거든요. 이틀 후 서울대병원에서 정신과 검진을 받았어요. 담당 의사는 정말 꼼꼼하게 검사했어요. 검사 결과 어르신은 완전히 정상입니다. 우울이나 불안 증상도 일반적인 수준이고 오히려 또래에 비해 인지 능력이 뛰어나시네요. 그럼 제가 정신병원에 입원한 것 자체가 부당한 강제 입원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진단서를 근거로 법적 대응이 가능하실 거예요. 드디어 첫 번째 무기를 얻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반격할 시간이었죠. 엄마, 그 여자가 정말 뻔뻔해요. 제가 아버지 면회 간다고 하니까 어르신이 피곤해 하시니까 짧게 해달라면서 옆에서 계속 감시하더라고요. 아버지는 어떻던? 완전히 딴 사람이 되셨어요. 엄마 이야기만 나오면 화를 내고 그 여자는 이미 끝났다. 미연이만 믿는다고 하시고.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지만 동시에 더욱 분노가 치밀었어요. 미연이가 정말로 남편을 완전히 세뇌시켰구나. 그런데 엄마, 제가 화장실 간다고 하면서 잠깐 혼자 있었는데 그때 아버지가 잠깐 정신이 드는 것 같더라고요. 준호야, 엄마가 정말 아픈 거냐? 고 물어보시면서. 그럼 아버지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의심하고 있는 거네? 그때 준호가 중요한 정보를 하나 더 알려줬어요. 엄마, 그리고 이건 정말 중요한데 제가 몰래 들어보니까 그 여자가 아버지한테 재산 이전 서류에 사인하라고 하더라고요. 혹시 모르니까 미리 정리해 두자고 하면서. 벌써 재산을 빼앗으려고? 이거 시간이 별로 없네요. 일단 재산 동결 신청부터 해야겠어요. 그리고 바로 그때 준호가 몰래 녹음한 파일을 들려줬어요. 미연과 남편의 대화였어요. 어르신, 순덕 씨가 정신병원에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여기로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어르신, 이제 정말 결단을 내리셔야 해요. 순덕 씨는 이미 정신이 나간 사람이에요. 어르신을 해칠 수도 있고, 재산을 보호하려면 미리 제 명의로 옮겨두는 게. 그 녹음을 들으니 온몸이 떨렸어요. 저 여자가 이렇게까지 뻔뻔하게. 이제 정말 참을 수 없어. 저 여자를 반드시 감옥에 보내겠어. 순덕아, 저 녹음 파일이면 사기죄 입증하기 충분해. 그때 준호가 또 다른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어요. 엄마, 저 여자 과거를 더 조사해봤는데 진짜 상습범이에요. 지난 5년 동안 비슷한 사건이 3건이나 더 있었어요. 다 70대 이상 독거노인들이나 치매 환자들. 이런 사이코패스가 그럼 순덕이만 당한 게 아니네? 마침내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혼자서는 절대 이길 수 없을 것 같던 싸움에서 이제는 승산이 보였어요. 좋아. 그럼 이제 정면 승부다. 저 여자한테 당한 모든 걸 100배로 갚아주겠어. 드디어 디데이가 왔어요.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한 지 3일째 되던 날, 미연에게 연락이 왔어요. 사모님, 지금 뭘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경찰이 와서 저를 조사하겠다고. 이제야 연락하네요. 미연 씨. 아니, 정미연 씨. 무슨 소리세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과거의 김종석 할아버지, 이병두 할아버지. 다 기억나죠? 당신이 똑같은 수법으로 속인 분들. 말이에요. 전화 너머로 미연이 숨소리가 거칠어지는 게 들렸어요. 드디어 정체가 탄로난 거죠. 사모님이 무슨 헛소리를. 저는 그냥 성실하게 간병일만. 이제 그만하세요. 법정에서 봅시다. 그날 오후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경찰이 집에 수색영장을 들고 왔다는 준호의 연락을 받았거든요. 엄마, 경찰이 집에 와서 그 여자를 체포했어요. 그리고 아버지한테서 압수한 서류들 보니까 진짜 심각해요. 무슨 서류? 재산 증여계약서, 유언장, 심지어 아버지 명의로 된 생명보험금, 수익자도 미연이로 바뀌어 있었어요. 생명보험금까지. 이 여자는 정말로 남편이 죽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악마 같은 년. 순덕이 남편이 죽으면 모든 재산을 다 차지할 작정이었구나. 그런데 더 충격적인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그리고 아버지 상태가 이상해요. 그 여자가 체포되고 나서 갑자기 정신이 맑아지시는 것 같아요. 정말? 경찰 조사받으면서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뭘 한 거지? 순덕이가 어디 있지? 라고? 아버지가 정신을 차렸다는 거야? 그럼 그동안 미연이 아버지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이틀 후 더욱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어요. 경찰 조사에서 남편에게 정신과 약물을 몰래 먹였다는 게 드러난 거예요. 정미연이 할아버지 음식에 정신과 약물을 타서 의식을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각종 서류에 도장을 찍게 했고요. 약물을? 그럼 남편이 저를 의심한 것도? 네, 약물 부작용으로 인한 망상 증상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정미연이 계속해서 부인에 대한 부정적인 말들을 주입했고요. 남편이 갑자기 변한 것도, 저를 의심한 것도, 모든 게 그 여자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드디어 남편과 대면하는 날이 왔어요. 3개월 만에 보는 남편은 많이 야위어 있었지만 예전의 따뜻한 눈빛이 돌아와 있었어요. 순덕아,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여보. 내가 정말 미쳤었나 봐. 어떻게 당신을 40년을 함께 산 당신을 의심하다니. 남편의 진심 어린 사과를 들으니 가슴이 아팠어요. 여보, 당신이 약물 때문이었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이미 우리 사이에 금이 간 것 같아요. 당신이 저를 얼마나 쉽게 의심했는지 그 기억이 지워지지 않아요. 일주일 후 미연에 대한 판결이 났어요.
피고인 정미연은 상습적으로 노인들을 대상으로 사기 행각을 벌였으며 이는 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매우 큽니다.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법정에서 미연이 끌려나가는 모습을 보니 마침내 정의가 승리했다는 안도감이 들었어요. 판결이 나고 일주일 후 저는 한 가지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바로 미연이를 만나러 가는 것이었죠. 순덕아, 굳이 그 여자를 만나러 갈 필요가 있어? 이미 다 끝난 일인데. 영수가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 그 여자한테 제대로 말해줘야겠어. 교도소 면회실에서 미연을 마주했을 때 그 여자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에 화려하고 교활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한 죄수복을 입고 앉아 있더라고요. 사모님, 뭐 하러 오셨어요? 승리의 쾌감을 즐기러? 미연 씨, 아니 정미연 씨.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할 말이요? 뭐 고맙다고 하실 건가요? 고맙긴 뭘. 덕분에 내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알게 됐으니까. 미연의 표정이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당신은 생각했겠죠? 늙은 할머니 하나쯤은 쉽게 속일 수 있겠다고. 40년 살아온 부부를 이간질시키는 것도 어렵지 않겠다고. 하지만 당신이 놓친 게 하나 있어. 70년을 살아온 사람의 생존력을 너무 우습게 봤다는 거야. 미연이 이제 완전히 위축되어 있었어요. 예전에 저를 조롱하던 그 당당함은 어디 가고, 그리고 또 하나, 내가 혼자라고 생각했겠지? 하지만 40년 살아오면서 쌓은 인맥과 신뢰가 얼마나 강한지 몰랐구나. 사모님, 미연아, 아니 정미연아, 너는 사람을 너무 얕봤어. 나이 든 사람들을 호구로만 봤지. 하지만 우리는 당신 같은 애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온갖 풍파를 견뎌온 사람들이야. 그때 미연이 처음으로 진짜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제게는 전혀 동정심이 들지 않았어요. 5년 동안 여기서 잘 반성해. 그리고 다시는 노인들을 우롱하려고 하지 마. 우리가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걸 똑똑히 기억해둬. 교도소를 나오면서 정말 속이 시원했어요. 그동안 쌓였던 모든 분노와 억울함을 다 쏟아낸 기분이었죠. 엄마, 어떠셨어요? 아주 속이 시원하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게 끝난 것 같아. 순덕아, 정말 멋있었겠다. 그 여자 얼굴 한번 봤어야 했는데. 완전히 쫄아있더라고. 이제야 자기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깨달은 것 같아. 미연을 면회하고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났어요. 이제 정말로 모든 법적 절차도 끝나고 재산도 되찾았고 남은 건 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였어요. 남편은 매일 용서를 구했어요. 순덕아,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다오. 내가 정신이 나갔었어. 약물 때문이었다고. 여보, 당신을 미워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미 우리 사이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상처가 났어요. 그리고 이제 저도 몸이 안 좋아서 당신을 간병할 수가 없어요. 순덕아, 정말 이혼하자는 거야. 이혼까지는 아니에요. 하지만 따로 살고 싶어요. 서로를 위해서라도. 결국 남편은 요양병원으로 가고 저는 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한 거죠.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혼자 사시는 게. 준호야, 엄마가 이번 일로 깨달은 게 있어. 나는 생각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라는 걸. 정말 그런 기분이었어요. 마치 새로 태어난 것 같은. 이제는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제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남편을 요양병원에 모시는 날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었어요. 여보, 당신이 아프면 찾아올게요. 40년을 함께 산 사이인데 그 정도는 해야죠. 남편과 헤어진 후
저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어요. 강남 아파트에 혼자 살면서 정말 오랜만에 제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보냈어요. 이 사건이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결국 인터뷰를 하기로 했어요. 노인들을 우습게 보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우리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고 똑똑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싸우세요. 그 인터뷰가 방송되고 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저에게 연락을 주셨어요. 그렇게 저는 새로운 역할을 찾게 되었어요. 노인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상담 활동을 시작한 거죠. 영숙이와 함께 실버 가디언즈라는 모임도 만들었어요. 순덕아,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줄 누가 알았겠어? 70대의 사회 활동가가 되다니 정말 그래. 그런데 이상하게 보람 있어. 내가 당한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 이제 저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었어요.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자신이 있었거든요. 진짜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인 것 같았어요.